올해 초 소방관 3명이 숨진 평택 냉동창고 화재에 대한 소방 합동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옵니다. 사고 당시 소방당국의 녹취록을 저희가 분석해봤는데요. 늦은 밤 현장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급 구조를 위한 특수 차량은 현장에서 대기만 하다 투입조차 못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전형훈 기자입니다.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지난 1월 5일 밤 11시 46분. 당시 소방관들의 무전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송탄 소방서장은 6일 새벽 1시 10분쯤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지휘팀장으로부터 지휘 총괄 권한을 넘겨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서장을 뜻하는 송탄 하나는 무전에서 8시간 동안 등장하지 않습니다. 불이 다시 크게 번지면서 소방대원 3명이 고립된 뒤인 오전 9시 11분에야 등장해 탈출을 지시합니다. 진압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착했다는 그 이후로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특수 차량을 활용하는 지휘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습니다. 전국에 7대밖에 없는 무인 파괴 방수차는 소방대원 투입 없이 외벽을 뚫은 뒤 건물 내부에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는 대당 15억 원의 특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새벽 1시 41분에 도착했는데 밤사이 해당 차량을 투입시키는 무전은 없었고 도로변에서 대기하던 차량을 찾더니 6시 31분에는 철수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굴절 사다리차와 화재 진압에 쓰는 약품을 분사하는 화학차 등 다른 특수 차량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지휘관들이 사실은 신경을 써서 그 차량들이 활용될 수 있게끔 차량 구조 배치를 해야 되는데 대로변에 대기만 하다가 다시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소방노조는 특수 차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다 불길을 완전히 잡기도 전에 철수시켜 소방대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이제 진압 단계를 해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무조건 인력으로 막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롤오버 현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우리 직원이 순직하게 되었죠. 소방청이 주관하고 순직한 소방관 유족과 소방노조가 함께 참여한 합동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전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